네덜란드의 매혹적인 모순이 살아 숨쉬는 땅. 서유럽의 작은 나라, 네덜란드. 하지만 이곳에는 상식을 뒤흔드는 놀라운 모순들이 가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 면적은 결코 크지 않지만 농업 수출 규모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합니다. 네덜란드 여성들은 강인하고 똑똑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지만 동시에 가족과 전통을 소중히 여깁니다. 어찌 보면 서로 반대되는 듯한 모습들이 이 나라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특별하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바람개비, 튤립, 그리고 인간의 지혜가 어우러진 이 땅에서 15가지 놀라운 진실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15번째 사실, 가장 낮은 나라, 그러나 언제나 고개를 높이 드는 사람들. 서유럽 중심에 자리한 네덜란드는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 이웃 나라들로 차나 기차를 타고 몇 시간 만에 닿을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해발 고도가 아닌 해수면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국토의 약 26%, 그리고 인구의 21%가 바다보다 낮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자연을 마주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방, 운하, 그리고 물펌프 시스템을 구축해냈습니다. 이 경이로운 인간의 도전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산맥 하나 없이 네덜란드는 언제나 초록빛으로 넘실거립니다.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고 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깨끗한 물길이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삶은 선택이 아닌 생활 방식이 되었으며 이 작은 나라 사람들이 가진 글로벌 마인드는 더욱 놀랍습니다. 네덜란드인의 90% 이상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해 비영어권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약 41,500km라는 소박한 국토 면적과 1,750만 명이라는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농업 수출국에 올라 있습니다. 꽃처럼 화려한 튤립부터 신선한 채소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단 한 평의 땅도 허투루 쓰지 않고 창의력과 현실감을 담아내며 세계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14번째 사실, 델타 웍스 인간이 바다를 이겨낸 이야기. 네덜란드는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자연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다를 향해 조용하지만 단단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델타 웍스라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대한 제방과 다리, 조수 차단문, 그리고 최첨단 수문으로 이어진 이 시스템은 단순한 방제 시설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연을 품고 공존을 꿈꾸며 완성해낸 하나의 거대한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메슬란트 캐링은 델타 웍스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마치 거대한 로봇 팔처럼 두 개의 강철 관문이 천천히 펼쳐질 때면 그 길이는 눕혀놓은 에펠탑을 넘어섭니다. 폭풍이 닥쳐올 때 이 거대한 구조물이 몇 분 안에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바닷길을 막아냅니다. 믿기 힘든 사실은 이 인공 구조물이 지구 궤도 위에서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델타 웍스는 거대하면서도 정교하며 무엇보다 인간의 의지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델타 웍스는 단순히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는 방어선을 넘어 네덜란드인의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일부 제방은 고속도로와 대교로 활용되고 그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량과 사람들은 매일같이 인간이 자연과 맺은 약속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인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기후 변화에 맞춰 더 똑똑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진화시키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조용히 증명해 보입니다. 자연은 두렵게만 느껴지는 상대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용기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13번째 사실, 네덜란드의 아름다움, 단순하지만 강렬한 매력. 암스테르담의 벽돌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레 시선을 사로잡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화려한 옷차림이나 정교한 메이크업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유하고도 단단한 자신감을 몸소 드러내며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매력을 동시에 발산합니다. 네덜란드 여성들은 키가 크고 날씬하며 밝은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어깨를 감싸고 맑은 피부와 잿빛 혹은 푸른빛이 감도는 눈동자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매력은 외모가 아니라 당당한 태도와 삶을 주도하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긴 코트, 심플한 청바지, 클래식한 가죽 부츠 하나면 충분합니다. 과하지 않은 세련됨, 일부러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품격이 그들을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성격입니다. 네덜란드 여성들은 독립적이고 솔직합니다.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고 대화를 주도하며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첫 데이트에서조차 식사비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는 낭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인함 뒤에는 따뜻함이 자리합니다. 한 가정의 엄마가 된 이들은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자상합니다.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지며 아무리 바빠도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전통을 지켜갑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 역시 네덜란드 여성들의 큰 기쁨입니다. 쇼핑몰 대신 공원에서 요가를 즐기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맞습니다. 화려한 소비 대신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일상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단순하고 건강한 삶 속에서 진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12번째 사실, 커피로 작은 한 잔 속에 깃든 따뜻한 연결.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 4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그 양이 아니라 커피를 대하는 이들의 특별한 방식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매일 오전 10시 혹은 오후 3시쯤이면 사람들은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기 위해 자리를 함께합니다. 이 시간을 코피타이트라고 부르며 커피와 함께 나누는 대화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손목시계를 바라보는 이도 없습니다. 오로지 여유로운 대화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심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마치 먼 옛날 이웃이 아침 인사를 건네러 찾아왔던 그 소박한 순간처럼 말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방식 또한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설탕도 우유도 넣지 않고 진하고 깔끔한 블랙커피를 선호합니다. 커피를 깨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네덜란드인이 당신을 집으로 초대해 커피를 건넨다면 그것은 단순한 환대가 아닙니다. 당신을 신뢰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라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커피숍은 이름과 달리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진짜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카페 간판을 찾아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선택하면 네덜란드에서의 커피 한 잔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특별한 연결의 순간이 되어 줄 것입니다. 11번째 사실, 세금에서 탄생한 골목을 수놓은 아름다운 초엽소 주택들. 네덜란드 거리를 걷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독특하면서도 매혹적인 건축물입니다. 높고 좁은 건물, 알록달록한 외벽, 뾰족한 지붕이 마치 그림 형제 동화 속 마을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이 동화 같은 풍경 뒤에는 네덜란드인의 현실적이고 영리한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주택세를 건물 정면의 너비에 따라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집을 최대한 좁게 짓고 대신 안쪽으로 길게 2로 높게 쌓아 올렸습니다. 어떤 집은 폭이 겨우 2m 남짓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삶의 모든 아름다움과 실용성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가파르고 좁은 계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인 관광객들은 마치 집 안에서 작은 산을 오르는 듯한 경험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독특한 구조야말로 네덜란드 주택의 매력 중 하나로
한치의 공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섬세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성은 물 위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암스테르담에는 공식 허가를 받은 하우스보트, 즉 수상주택이 2,500채 이상 존재합니다.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수천 명이 실제로 생활하는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조용히 흐르는 운하 위에 떠 있는 집들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자연을 거스르기보다 현명하게 품어내려는 네덜란드인의 삶의 철학을 가장 잘 나타내는 풍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사실, 자전거가 삶의 철학이 되는 나라. 인구 약 1,700만 명의 네덜란드에는 2,300만 대가 넘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한 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때로는 두세 대씩 보유한 이들도 있습니다. 학생, 직장인, 정치가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시장으로, 학교로, 그리고 일상 속 작은 모험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 평등, 그리고 환경을 존중하는 삶의 철학 그 자체입니다. 전국에는 무려 35,000km가 넘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촘촘히 깔려 있으며 신호등, 주차장, 터널, 육교까지 철저하게 자전거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언제나 자전거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지닙니다. 네덜란드 여성과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빠른 차 대신 운하를 따라 나란히 자전거를 타며 작은 카페에 들르는 것이 이상적인 데이트 코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수단도 특별한 이벤트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함께 바람을 가르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가 전부입니다. 이곳에서는 녹슨 자전거도 소중히 다뤄집니다. 예형보다는 기능과 정직함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세상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9번째 사실, 암스테르담 고요한 자유로움을 품은 도시. 암스테르담은 베네치아보다 더 많은 운하를 지닌 도시입니다. 무려 165개에 달하는 운하가 도시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으며 이 아름다운 풍경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특별한 점은 물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경찰도 보트를 타고 순찰하고 축제 때가 되면 수백 척의 작은 배가 음악과 웃음, 아인과 춤을 싣고 운하를 가득 메웁니다. 햇살 좋은 날이면 암스테르담은 거대한 수상 무대로 변신하며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는 듯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매년 약 15,000대의 자전거가 운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인양 작업이 정식 직업으로 존재할 정도입니다. 밤이 되면 도시의 리듬은 다시 차분해집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클럽 대신 브라운 카페라 불리는 오래된 펍에 모여 나무 테이블에 둘러앉아 조용히 맥주를 나누고 정치, 문화, 그리고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은 공원이나 운하변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기타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며 밤을 지새웁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진정한 자유와 연결이 살아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현대적이면서도 결코 소란스럽지 않고 세계를 향해 열려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결을 잃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유로운 기운이 이 도시를 전 세계 젊은이들의 꿈의 도시로 만든 이유입니다. 8번째 사실, 동화 속 세상처럼 펼쳐지는 신비로운 여행지.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다면 네덜란드 심장부에 자리한 작은 마을 히트호른이 완벽한 답이 되어줍니다. 이곳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자동차 소리도 없습니다. 대신 맑은 운하 위를 조용히 미끄러지는 작은 배들과 지붕에 꽃이 가득 핀 초가지붕 집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히트호른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천히 살아가며 정성스럽게 꽃밭을 가꾸고 나무 집을 손질하고 배를 다루는 모든 순간을 마치 꿈을 꾸듯 소중히 여깁니다. 조금 더 고요하고 고풍스러운 도시를 원한다면 암스테르담보다 조용한 우트레흐트를 추천합니다. 2000년 이상의 역사를 품은 이 도시에는 중세 시대의 종탑과 좁은 골목,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운하가 남아 있습니다. 우트레흐트는 너무 붐비지도 지나치게 조용하지도 않아
네덜란드의 서정적인 매력을 한층 깊이 있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인의 영혼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킨더데이크를 방문해야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에는 19기의 고풍스러운 풍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과거 수백 년 동안 이 풍차들은 바닷물을 막아내며 사람들의 삶과 대지를 지켜왔습니다. 오늘날 킨더데이크를 찾으면 자전거를 타고 운하를 따라 달리거나 여전히 작동 중인 풍차 내부를 둘러보며 전통을 이어가는 풍차 장인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닙니다. 노동과 자연, 그리고 세월이 녹아든 인간 본연의 삶과 다시 이어지는 깊은 경험이 됩니다. 7번째 사실, 세상에서 가장 키 큰 사람들과 살아가는 나라. 네덜란드는 해수면 아래에 놓인 작은 나라지만 이곳 사람들은 마치 현실 속 거인처럼 하늘을 향해 자라났습니다. 남성 평균 키는 약 184cm, 여성 평균 키는 172cm로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그 비결로는 고단백 식단과 질 좋은 유제품 섭취가 꼽힙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는 네덜란드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커지면서 일상도 함께 커졌습니다. 세면대, 의자, 기차 좌석, 주방 설비까지 모두 키에 맞춰 높게 설계되었으며 미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이곳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작아진 기분이다라며 웃곤 합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긴 다리와 긴 부츠를 신은 여성을 마주치면 그 차이를 실감하게 됩니다. 쇼핑 또한 색다른 경험이 됩니다. 익스트라 톨, 엑스트러 톨, 사이즈를 찾아야 하고 침대 길이도 2m가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이 침대 밖으로 삐져나오기 십상입니다. 네덜란드는 사람도, 삶의 기준도, 미래를 향한 시야까지 함께 높아진 나라입니다. 6번째 사실, 소박하지만 복잡하게 살아가는 법. 네덜란드는 단순함과 복잡함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검소하고 현실적이지만 유럽 최고 수준의 세금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명품을 쫓지 않고 트렌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중고 물건을 선호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에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좋은 자전거 한 대, 튼튼한 신발 한 켤레, 품질 좋은 방수 재킷 한 벌은 필수품처럼 여깁니다. 네덜란드에서 미니멀리즘은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실천이며 진정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또한 네덜란드인들은 놀랄 만큼 솔직하고 직설적입니다. 직장에서든 거리에서든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피드백을 건넵니다. 이는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으로 여겨지며 그래서 이곳에서는 젊은 직원이 상사에게 거침없이 반박하는 장면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정치, 환경, 철학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며 카페에서도 가족 식탁에서도 거침없이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만약 네덜란드식 펍에 들어간다면 번쩍이는 조명이나 화려한 의상 대신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맥주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춤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즐기는 법을 알고 있지만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예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공원에서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늦은 밤까지 문을 연 카페에 앉아 삶을 천천히 온전히 즐깁니다. 4번째 사실, 활기 넘치는 축제. 네덜란드 정신이 불타오르는 순간. 네덜란드의 진짜 에너지를 단 하루 만에 느껴보고 싶다면 4월 27일 킹스데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이날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전국이 하나 되어 즐기는 최대 규모의 거리 축제입니다. 거리마다 주황색 물결이 넘실거립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황색 옷을 입고 얼굴에 페인트를 칠하고 머리를 염색하고 거리에서 춤을 춥니다. 축제의 음악은 벼룩시장, 공원, 운하 위의 보트, 심지어 지붕 위까지 울려 퍼집니다. 이날 네덜란드인들은 수백만 리터의 맥주를 마시며 누구보다 자유롭고 흥겹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특별한 이유는 축제가 끝난 다음날 아침
전 국민이 일제히 거리 청소에 나선다는 점입니다. 자유와 책임이 함께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네덜란드 정신입니다. 봄이 되면 네덜란드는 다시 한번 색채로 가득 찬 새로운 얼굴을 보여줍니다. 세계 최대의 꽃축제인 케케노프 정원이 단 8주 동안 문을 열며 700만 송이 이상의 꽃이 해마다 다른 테마로 정원을 수놓습니다. 이곳에서는 800여 종의 튤립을 만날 수 있으며 깊은 적색부터 희귀한 검정색, 독특한 줄무늬까지 마치 예술 작품처럼 다채로운 모습을 뽐냅니다. 또한 블루멘코르소 꽃 퍼레이드는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명장면입니다. 노르트베이크, 리서, 하를럼을 지나며 꽃으로 장식된 대형 차량들이 거리를 천천히 지나가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꽃의 강 속을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네덜란드의 봄은 단순한 계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과 코, 마음을 모두 깨우는 거대한 축제이며 여행자들에게 오래도록 남을 기억을 선물합니다. 세 번째 사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 네덜란드가 늘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네덜란드 어린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로 평가받는다는 점입니다. 어릴 때부터 독립심을 키우는 문화 속에서 성장한 네덜란드 아이들은 4살 무렵이면 스스로 학교에 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성 교육이 가족 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의 끝에는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고 하루를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의식처럼 여겨집니다. 성인들에게도 네덜란드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사회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교육 역시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연금 제도와 금융 시스템 역시 안전성과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일에 치여 사는 삶을 지향합니다. 퇴근 후에는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산책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작지만 소중한 일상이 이들의 정신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도시 곳곳에는 녹지가 가득하고 시골 마을은 평화로우며 수많은 운하가 조용히 흐르는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은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범죄율이 낮아 폐쇄된 교도소가 생겨날 정도로 이곳은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드문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과 인권 존중이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빈부격차 역시 비교적 작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삶을 이끄는 철학입니다. 도의 노르말, 평범하게 살아라. 과시하지 말고 소박함 속에서 행복을 찾으라. 다문화 사회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열린 사회를 만들어가는 곳. 자유와 평등,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 네덜란드는 단순히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오래도록 지켜내는 법을 아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사실, 네덜란드 음식, 사람처럼 소박하고 정직한 맛. 네덜란드에 처음 발을 들이는 여행자라면 이곳의 음식이 예상외로 소박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향신료도 복잡한 조리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는 네덜란드인의 실용적이고 절제된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음식이 있다면 단연 치즈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시장,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우다 치즈와 에담 치즈. 치즈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이들의 문화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치즈를 샌드위치에 끼워 먹거나 사과처럼 통째로 베어 물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연간 소비하는 치즈 양은 무려 17kg을 넘어서며 치즈 없는 식사는 미완성으로 여길 정도입니다. 달콤한 맛을 즐기고 싶다면 스트루프 와플을 추천합니다. 얇은 두 겹의 와플 사이에 캐러멜이 들어간 이 디저트는 따뜻한 차 위에 올려 살짝 녹인 후 천천히 즐기는 것이 정석입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풍미처럼 네덜란드인의 삶도 그렇게 소박하게 흘러갑니다. 겨울철이 되면 이들의 소울푸드, 스탐폿이 식탁을 채웁니다. 감자와 케일, 당근을 으깨어 만든 이 푸짐한 요리는 훈제 소시지와 함께 먹으며 몸과 마음을 동시에 따뜻하게 해줍니다.
점심은 더욱 간결합니다. 몇 조각의 치즈를 끼운 빵, 사과 하나, 그리고 검은 커피 한 잔. 그것만으로도 네덜란드인들은 하루를 충분히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 음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솔하고 편안하며 충분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처럼 말이지요. 한 번째 사실, 생활비 합리적이고 적응하기 쉬운 나라. 네덜란드로 유학, 취업, 혹은 은퇴 후 정착을 고민하고 있다면 생활비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합리적이라는 사실이 반가울지도 모릅니다. 대도시 중심부에서는 작은 아파트를 월 6,500일, 250달러 정도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조금 외곽 지역을 선택하면 40만 780달러 선에서 더욱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기, 수도, 난방을 포함한 기본 공과금은 월 8만 5,150달러 정도이며 초고속 인터넷 요금은 월 3,040달러 수준입니다. 대중교통 월 정기권은 70에서 85달러로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진짜 네덜란드식 생활을 경험하고 싶다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교통비를 아끼며 친환경적인 삶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식비도 무척 합리적입니다. 장보기만 잘 한다면 월 20만 300달러로 충분히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는 한 끼에 1,015달러 정도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료는 약 40달러, 생활용품이나 가구 구입에는 월 10만 150달러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모든 비용을 합치면 대도시 중심부에 거주하는 1인 기준으로 월 1,100, 1,800달러 선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곽 지역에 살거나 쉐어하우스를 선택한다면 월 800에서 1,100달러로도 넉넉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유럽의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비교적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나라,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5가지의 놀랍고 매력적인 네덜란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작은 땅이지만 사람과 사회, 문화의 깊이는 실로 대단합니다. 풍차와 자전거, 동화 같은 문화마을, 소박한 치즈 한 조각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식사, 축제의 활기와 일상 속 고요한 철학까지. 네덜란드는 단번에 압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조용히 스며들고 천천히 사랑에 빠지게 하는 나라입니다. 자연스럽게, 진실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곳. 화려함 대신 진정한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곳. 그것이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함께 여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정에서도 또 다른 세계의 경이로움을 함께 만나봅시다.